한옥과 일반 주택들이 만나서 다양한 좋은 장점들을 살려볼 수 있는 실험들을 와, 진짜 한옥의 그 멋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단열 방화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전통의 어떤 용어들이나 쓰임새가 남아있는 거죠. 이 공간도 이제 거실인데요. 이제 손님들이랑 가볍게 차도 마시고 가족끼리 거기서 나눌 수 있는 공간. 특별히 저희가 무슨 그 가구를 많이 부엌 가구를 두진 않았는데 그냥 떨렁 하나 이것만 있어요. 그냥 요리할 때도 등지고 있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 집 두 집의 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나왔는데요. 피디님, 저희 여기서 오늘 뭐 설명하나요? 오늘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한옥 보이시죠? 오늘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리포터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사실 저희가 6평 농막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은 큰 집을 보여드리는 건가요? 네, 이게 총 3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집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그럼 이 멋진 한옥을 소개해 주실 영월 한옥협동조합의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세요. 얼른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한옥을 소개하기에 앞서 영월 한옥협동조합의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고요. 저희는 영월에 있으니까 영월의 털을 잡고 여기에 가능하면 우리나라 여기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나는 나무로 최대한 사용해서 한옥을 지어보고자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서 보면 이게 왜 한옥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실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과 일반 주택들이 만나서 다양한 좋은 장점들을 살려볼 수 있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구경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몸을 써서 일도 좀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한옥은 좀 규모가 큰데요. 이것도 네. 직접 지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네. 한 몇 평 정도 되죠? 바닥은 22평이에요, 1층은. 그리고 다락이 8평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락으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이를 올려서 2층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8평 중에는 텐마루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옥에서는 택칸인데 텐마루 공간이 4평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은 18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현장 건축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그렇죠. 이동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네. 이거는 현장 건축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와, 진짜 한옥의 그 멋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텐마루부터 여기 안쪽에는 그러면은 뭐 대청마루인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대청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거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실 공간을 조금 높여서 누마루 느낌, 뭐 대청 느낌이 나게 해봤는데요. 근데 지붕이요. 네. 한옥이 아니네요. 지붕 재료는 이제 네. 마감 재료라고 그러죠.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요즘에 건축법에 맞게 단열재를 들어갔고요. 단열재가 징크를 사용했고, 물론 이제 징크 외에도 다양한 소재를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징크를 써보면서는 가능하면 뭐 한식 기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재료를 써보고 싶었던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아무래도 징크로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좀 한옥의 느낌을 다 살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한옥 기아도 가능한가요? 그쵸. 뭐 한식 기아도 쓸 수 있고요. 그게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고 관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관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계열의 다른 기와를 쓸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스피니시 기와라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와들 중에서 그쵸. 검은색 계열 기와들은 시공하고 나면은 조금 더 우리의 색감과 잘 어울려요. 마찬가지로 징크보다는 그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니까. 외장재도 아까 보니까 약간 저 흰색 부분은 약간 세라믹 사이딩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에는 주로 우리가 흰색 계열의 회병 미장을 많이 해요. 회병 미장이 아름답고 다른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관리도 만만치 않기는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나무가 수축 팽창하는 거랑 해벽이 수축 팽창하는 거랑 차이가 나다 보면 틈이 생기겠죠. 그쪽으로 항상 우풍이 불고 추우니까 또 실리콘으로 메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게 시공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한옥집이 있는 동안 영원히 반복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재료를 세라믹 사이딩을 쓰면 또 그게 상쇄되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탈락되고 다시 발라줘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이건 훨씬 더 덜하니까. 사실 근데 이 앞에만 딱 보면은 주춧돌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나무로 딱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태백, 정선, 삼척 이런 곳에서 소나무를 가져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강원도산 소나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마루제는 혹시 이제 물이 자꾸 튀길 수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마루제를 여기다 사용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옥식 우물마루를 짜 드릴 수도 있어요. 창호제는 저희가 이제 미송을 썼고요. 수입 미송을 썼고, 그 외에 누바나 이런 거는 지금은 레드파인 누바를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편백 누바를 쓰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예, 이제 근데 편백은 너무 네. 몸에 좋지만 사실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데 좀 아깝죠. 네, 좀 굳이 이렇게 네. 여기서도 지금 나무 냄새가 향내가 나지만 안쪽에서 많이 쓰시는 재료로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외장재는 그러면은 다양한 나무를 사용해 주셨고 네. 그러면 혹시 문이 너무 예뻐요. 예. 아까부터 봤는데 아, 그러니까 그 나무를 붙이신 건가요? 예, 겉에만? 예. 아.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열문에 네. 나무판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한옥식 철물을 사용해서 한옥문 느낌이 나게 살렸어요. 기능도 좀 살려보고. 그렇죠. 단열 보는 방화문에 그러면 네.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네. 한옥 느낌을 싹 내신 거죠. 네. 여기에 갑자기 현대식 딱 문이 딱 있으면 네. 약간 한옥 느낌이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났을 텐데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신 게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연구원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저기는 뭔가요? 이제 한옥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가 일반 집보다 되게 모호해요. 일반 집에 들어가는 건 안과 밖은 분명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니고 문 밖에는 밖인데 말 그대로. 한옥은 이 텐마루 공간이 안이기도 하면서 바깥이기도 해요. 건축 면적으로 따지자면 여기 면적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부인데 사실은 언제든지 밖에서 걸터 앉을 수 있고 여차하면 여기서 여름에는 식사도 하거나 차도 마실 수 있고 손님이 오면 가벼운 대화도 여기서 나눌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으로 찾으자면 비효율 쪽인데 굉장히 이런 공간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이 문 같은 경우도 단열에 지금 이건 되게 취약하잖아요. 네. 근데 외부에 다시 우리가 별도로 실제로 시공할 때는 현대식 문을 다시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네, 이건 춥죠. 네. 저는 이런 데서 못 사는 거 추워서. 근데 말 그대로 구경하는 집이니까 그쵸.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고 이제 설명하면서는 단열 어떤 문을 달아드리는지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단열의 두께라든가 가격은 결정하시죠. 아까 네. 약간 불편했던 마음이 약간 싹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 시골집이 아직도 한옥이거든요. 아, 근데 이런 문이 너무 예쁘지만 사실 문풍지만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춥죠. 그러면 네. 너무 춥더라고요. 실제로 보다 보면 내부에서는 일종의 커튼 대신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커튼이 되겠죠.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손잡이 같은 저건 뭔가요? 아, 원래는 이제 밖에 창을 안 달고 전통 창을 단다면은 네. 옛날에는 창을 이렇게 열어서 위에 이 맞아요. 달대를 두고 이렇게 걸어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과 밖에 확 터지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뒤쪽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 걸어놓은 집을 그 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때- 한옥의 멋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이사님, 그 여기 아. 들어오자마자 당황하신 거 아니죠? 네. 들어오자마자 현대식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네. 있네요. 옛날 한옥 한번 가보시면은 뭐 금방 느끼실 건데 신발도 한두 개 그리고 옷도 정말 사계절 등에 한두 개 입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옛날 전통 장이나 농을 보면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옛날에 양반집이 아니라 지금 평범한 집에도 드레스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발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은 또 부족할 거요. 네, 저만 해도 지냅니다. 신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분들이 사시기에는 사실 네. 신발장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 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이렇게 계단으로 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계단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장점은 아닌데 그 이 방 때문인데요. 오, 이 방에 네. 가끔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구두를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엄청 불편하다고 얘기 드려도 아, 그냥 불편한 걸 감수하겠다. 나는 지지고 싶다. 예, 맞아요. 나는 한옥이면 나는 지지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바닥이 구들 높이만큼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구들장 높이를 고려해서 좀 높여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루까지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계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 들고 한옥도 어디든 올라갈 때 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옥이 마루로 올라가면 구들장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원래 사실은 한옥이 구들과 마루가 만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집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집인데 그런 남쪽에서 이제 마루 문화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구들 문화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루든 구들든 공통적인 특징이 물에 습기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집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자꾸 올라가요. 정말 마님이 이렇게 개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참 내려다 보잖아요. 문 열고 그래도 아래쪽에서는 내 아랫도리가 내 옷이 어떻게 입었는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생활이 가려졌죠. 그러면 여기 한번 온돌 뜨끈뜨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뜨끈뜨끈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 네. 여기는 이제 한지장판으로 바닥을 깔았고요. 그래서 한지인가요? 바닥이? 예, 한지인데 와. 이제 숯을 넣어서 숯 색깔이 좀 되죠. 그러면 이 벽체도 다 한지인가요? 네, 벽지도 한지 재질로. 요즘에 네. 목조주택을 합지나 이런 걸로 마감을 많이 하세요. 그게 편하죠. 네, 그거랑 같은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합지보다는 한지가 조금 더 우리 정서적으로 색감이나 그리고 이제 그냥 청백하게 하얀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자연스러운 하얀색이 연출이 되니까 건축주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재질을 쓰라고 권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색상도 다양하고 이제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방 안에도 이렇게 석가래가 대들보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는 그 방에는 주로 천정을 했어요. 그렇죠. 반자를 친다고 그러는데 반자를 쳤는데 물론 이제 사람 정서상 천정이 너무 높은 집에서 잠을 자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대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높이 정도면 저희는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렇게 노출을 해봤고요. 대신에 뭐 필요하면은 윗부분을 막아서 다락으로 쓴다든가 혹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안방이니까 조금 더 공간을 그렇게 살려보았고요. 저 아까부터 느꼈는데 밖에서부터 느꼈거든요. 나무 향기가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한번 다음 공간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그러면 아까 밖에서 말씀하신 대청마루 공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실, 조금 더 아버지 세대는 응접실, 뭐 이런 개념일 텐데요. 우리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 공간을 부르는 이름도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한옥에서 쓰던 안채, 그 안방만이, 그 안방이 지금도 사실 우리 안방, 제일 큰 방을 안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통의 어떤 용어들이나 쓰임새가 남아있는 거죠. 이 공간도 이제 거실인데요. 이제 손님들이랑 가볍게 차도 마시고 가족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 방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한지 계열로 바닥을 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시원한 이제 일종의 강화마루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보는 강화마루에 비해서 두께도 한 3배 정도 두꺼워요. 이게 그리고 그 조립하는 패턴도 이게 전통 우물마루 방식이에요. 그러네요. 예. 우물마루는 어떤 거냐면 크게 귀틀이 걸리고 작은 동기틀이 2개 걸리고 동기틀과 동기틀 사이에 청판을 막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 한옥 방식인데 이 문양의 패턴을 그대로 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해서 천장뿐만 아니라 혹은 벽뿐만 아니라 바닥도 충분히 전통의 문양과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식 편리함을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본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강화마루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통 문양을 딱 살리셔가지고 고민의 흔적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좀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단열재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희 지금도 시골집은 그 흙집으로 만드셔가지고 뼈기죠. 정말 이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얼굴이 너무 짙거든요. 요즘에 현대식 한옥을 짓는 수많은 기업들, 업체들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짓진 않아요. 물론 이제 문화재인 경우에는 옛날 전통 기법에 따라서 이제 신벽을 친다고 그래요. 흙벽을 치는데 그렇게는 쓰진 않죠. 왜냐하면 흙이 단열 성능이 뛰어난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단열재를 넣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건축기준법에 맞춰서 넣는데, 물론 우리도 이제 목조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서처럼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 기본으로 써요. 그라스울 재질의 가등급짜리를 쓰는데, 또 그리고 재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또 이제 그런 등등에 의해서 뭐 폼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수물 단열재를 쓰기도 해요. 집이라는 거는 각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 규모만큼 짓는 거니까. 안쪽에 석가래나 대들보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자재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대들보라든가 돌이 그런, 종돌이. 예, 용어 많이 하시네.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재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나무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가래는 우리나라 소나무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제 구할 수는 있는데 비용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많이 구해야 하시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4, 50년 전에 조림을 했었던 낙엽송. 예, 낙엽이 지는 소나무 재질로 지금은 석가래를 쓰고 있어요. 물론 저것도 육성으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나무집, 한옥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나무의 갈라짐이나 이렇게 이제 뒤틀림이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약간 그렇죠. 보면은 살짝 갈라짐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는 사실 제법 갈라진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옥 목수님들이 그런 부분은 벽으로 숨어들게 숨겨요. 그분들만의 노하우인데, 사면이 다 드러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뭐 터지는 거는 이제 그러는 건데, 나무에서 원래 살아있을 때 나무 속에 있었던 그런 수분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균일한 재질이 아니니까 조금 더 빨리 빠져나가는 곳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터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멋있게 보아야 돼요. 사실은 이 갈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다. 그쵸. 그러니까 자연에서 왔으니까 그런 거다 생각하셔야지, 이거 하자 아니야? 불안한데? 이러시면 사실 나무집에서 사는 거 쉽지 않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터진 부분이 더 약간 나이듦에 따라서 또 나이테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또 저쪽은 또 현대적으로 거실, 이게 주방 공간인가요? 예, 주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단차를 두는 이유가 아까 구들 때문이었잖아요. 네. 계단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위험한 건 부분은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됐고, 이제 이 난간은 두 종류의 난간이 있어요. 저희한테는요. 이거는 이제 평난간이고 저거는 계자난간인데, 외에는 난간을 여기 굳이 이제 이 부분에 설치한 건 아무래도 단차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난간을 두는데 완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한옥식, 옛날에 전통 방식을 좀 여기다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난간이라고 그래요. 평평하잖아요. 네. 이 윗부분에는 다락의 거실 부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때 위험하니까 거기는 계자난간을 뒀어요. 닭벼슬 모양이라고 해서 계자난간이라고 하는데, 계자난간의 장점은 이제 공간의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리는 공간보다 더 넓어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좀 문양을 좀 간소화해서라도 살려서 조금 전통 문양을 조금 더 놓고 싶었죠. 네,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부엌 공간인데, 이거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 집을 참 부엌 공간을 좀 크게 했어요. 세컨하우스에 간다는 거는 뭔가 가서 평소랑 다르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넓게 부엌을 했고요. 물론 이거는 집의 용도에 따라서 그 거실 부분이 넓어진다거나 방이 커진다거나 방이 2개가 된다거나 뭐 등등등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서민들 왔을 때 연출한 거는 좀 부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었고, 특별히 저희가 무슨 그 가구를 많이 부엌 가구를 두진 않았는데 그냥 떨렁 하나 이것만 있어요. 근데 그냥 요리할 때도 등지고 있지 말고 같이 요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고, 물론 이것도 다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인조 대리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인조 대리석이 진짜 사용하시기 편리해서 오히려 대리석보다 더 선호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대리석을 쓰기도 하고 이제 세라믹 계열. 요즘에 이제 예전에 우드 슬랩으로 갔다가 요즘에 다시 세라믹 많이 쓰는데, 그런데 여기는 일단 테이블을 안 뒀어요. 테이블을 둘까 고민도 하다가, 물론 이제 연출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이쪽은 이제 폴딩 도어를 둬서 대신에 보통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면은 데크를 두고 밖으로 바로 그쵸. 나갈 수 있고, 조금 집안에서 먹기 불편한 음식들 있잖아요. 고기 건하게 드실 분들은 아예 네. 그냥 여기 폴딩도 열고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정도에는 이런 도어를 설치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공간에서는 전원주택 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려고. 네, 조금 그런 즐기는 거에 네. 좀 진심인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창호는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셨죠, 여기는? 창호는 지금 여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공할 때 들어가는 것들은 1등급짜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나는 그쪽으로도 LG여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창호에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어디에서 뭐 독일 거 사다가 이거여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 드려요. 그리고 이제 기능에만 문제가 없으면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일 일단은 추천드리죠. 물론 이제 뒷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비스듬히 하셨어요. 네, 그걸 줬는데 뭐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집이 좀 작으니까 좀 넓게 좀 공간감을 조금 트이게 싶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옛날 반침이라고 그러죠. 문 열면, 벽에 문을 열면 거기에 옷장이 있고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원하는 분들한테는 다 반침을 설치해드리죠. 네. 사실 이렇게 비스듬히 하시면 창호 붙이고 이러는 게 각도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좀 일이 되죠.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쪽도 역시. 네, 여기는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최대한 공간을 더 넓게 안 지으면서도 여기다가 보통 살림집으로 쓰기에는 주로 여기가 에어컨 자리가 될 가능성도 크고, 밖으로 나가는 팬트리 공간이 없으면 여기에 세탁실을 여기다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조금 가변적이라 생각을 해서. 이 여유를 이렇게 두셨구나. 네. 이 옆쪽은 그러면 화장실인가요? 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여기에는 18평, 요즘에는 18평이어도 네. 화장실이 보통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하면 그렇게도 해드리고, 계속 좀 협의가 많아요. 안 그러면 시공을 해보면 서로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러게요. 네, 예. 변기, 뭐 세면대 다 없지만 이제 벽 마감은 타일로 하셨는데 색상을 지금 다른 걸로 하신 거죠? 네, 이쪽은 좀 색감이 다르고, 지붕 천정만 편백으로 편백. 했고요. 좀 이제 물에 좀 더 저게 강하니까. 그렇죠. 네, 습기도 잡아주고. 네, 그런 요소죠.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는 그러니까 습식 공간과 건식 네. 공간을 구분을 해서 여기서 샤워하고, 샤워하시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냥 볼일 샤워할 일이 보시고. 샤워할 일이 너무 대놓고 얘기하지만, 네, 볼일을 이제 네. 개인적인 사생활을 여기서 하시고. 예, 가끔 이제 세면대를 밖으로, 이쪽 벽 밖으로 빼달라 하시는 분들도 건식으로. 있으세요. 예, 건식으로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세면대 쓰면서 뭐 작은 화장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또 그렇게 해드리고요. 네, 그럼 2층 공간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그러면 자재를 어떤 걸 사용하셨죠? 이거는 그냥 현대식 계단재를 썼고요. 네. 일단 대신에 좀 난간대는 옛날에 전통 돌란대라고 그러죠. 난간대를 두고 계자각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조금 더 기능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렇게, 또 내지는 멋을 강조하고 싶으면 좀 더 멋스럽게 할 수도 있죠. 정말.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꿈을 한번 펼쳐보러.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락 공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붕을 가까이 이렇게 석가래 대들보를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 향내도 더 가까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 정도 높이의 다락이면 법적으로 다락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거의 다 채운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2층이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락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정도 높이 정도 된다.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하면은
더 올려서 아예 2층으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까지 올려봤어요. 일단은요.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법적인 선에서 그렇게 만들어 본 거죠. 저는 이 집의 가장 포인트가 저희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전 딱 올라오자마자 여기 이쁜 줄 아시고 여기에 조명을 딱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이게 예쁘게 이렇게 창이랑 같이 이 밑에 공간까지 딱 보이는 게 너무 예뻐요. 짓고 나면서 늘 우리도 고민인 건데요. 이제 짓고 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게 늘 보여요. 근데 이 공간도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밖을 볼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법적인 건 기능적인 것만 고려하다가 이제 디테일을 다시 2차 할 때는 이제 좀 조정을 해가는 거죠. 이런 집을 짓는데 그래도 바깥의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서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방이든 거실이든 2층이든 다양한 공간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여기는 다락 공간이잖아요. 바닥은 네. 밑에는 뭐 온돌이라고 해도 여기는 어떤 걸까요? 뭐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판넬 난방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익숙해 있는 그 온수 난방을 원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리고 그래요. 다락 공간에도 온수가 가능한가요? 물 대신에 그 부동액을 넣고요. 거기 열선을 집어넣어서 그 부동액을 열선이 데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겨울에 조금 동파 위험이 덜하겠죠.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라면은 그런 관리가 편한 그런 재질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매번 불을 떼줘야 되는 거 혹은 얼었을 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온수를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는 요즘엔 일도 아니죠. 역시 여기는 또 별을 볼 수 있는 창을 네. 픽스 창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은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개방감 있는 게 좋기는 한데 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맞아요. 사실 스트레스 받죠. 사실 이거 어떻게 닦아요 또? 일단 닦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때가 끼는 것 때문에 네. 아마 걱정하셨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비샘도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하자도 걱정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늘을 보면서 감성. 예, 별이라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별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밑을 보시면 또 깨알로 수납장을 네.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가 또. 아까 집이 뒤쪽 벽이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사실 다락 공간에 또 수납장 없으면 되게 섭섭하거든요. 네, 좀 왜냐면 편하죠. 이제 창고가 없으니까 따로. 근데 맞아요. 넉넉하게 또 넣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깨알로 또 수납도 생각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옆에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층에서도 그냥 방과 거실을 좀 구분하고 싶었어요. 여긴 터놨지만 문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방문을 설치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다락 공간이 정말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이곳은 아래쪽과 조금 더 소통이 더 원활한 공간이고. 여기도 또 네. 반대편에 수납을 또 다다닥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든가 이쪽은 조금 창을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픽스 창이랑 요거는 네. 환기창을 또 네, 열어서 네. 바깥하고 환기도 할 수 있고. 뷰도 볼 수 있고. 네. 연구원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한옥집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연구원님이 하지 말까요? 아니, 괜찮아요.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네, 괜찮아요. 연구하시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한옥은 한 번 지을 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전통 한옥을 지을 때는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한옥 짓는 사람들 정말 밥 못 먹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 이제 뭐 빠르면은 정말 6개월, 뭐 더 빠르면 더 짧은 기간에도 가능하고, 뭐 설계부터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뭐 7,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까지도 가기도 할 텐데. 그러면 제작 기간은 한 6, 7개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좀 저렇게 소형으로 하고 부재들이 좀 간단한 경우에는 더 짧아요. 퓨전 한옥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퓨전인 거잖아요. 한옥의 장점을 일단은 최대한 살리는 거고, 또 한옥에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혹은 현대식 재료를 써서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접목을 해보는 건데요. 특히 내부 공간은 충분하게 한옥의 목구조의 아름다움을 살려보고요. 그 다음에 외벽이라든가 지붕재라든가 이런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 느낌이 나면서도 그냥 현대식 재료를 써서 더 저렴하고 혹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나무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집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셨던 질문이죠. 가격 얼마일까요? 네, 저희가 저쪽 그 아까 보셨던 목재를 조금 더 소박하게 혹은 또 합리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해서 짓는 것들은 대략 아까 이제 평당가로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다락 빼고, 다락은 그냥 서비스 공간이라 생각이 하시고, 저 한 30평 정도 되는 거면 한 1억 5천 정도에서 조금 더 다락을 좀 더 크게 내고 싶다, 아까 외부 공간 확장하고 싶다 그래도 2억이 넘진 않겠죠. 1억 8천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좀 평수가 크잖아요. 근데 나만의 집 짓기를 여기서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사실 쉽지 않죠. 부재도 일단 너무 커서 무겁고 힘들고 이제 고급 기법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고 지금까지 시도해 본 걸로 맥시멈은 6평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할 수 있는 딱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배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데요. 배우러 오는 공간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스러워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이런 실험들이 그리고 혹은 그 제안하는 모델들이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기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도 일단은 뿌듯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치는 인사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집트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